김정은 암살까지 추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건가요? 일단 지금 그 국정원에서는 이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어서 네. 진위 자체는 모르겠지만 당시 정황들을 좀 보면 사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한 2015년쯤인가요? 북한의 어떤 급변 사태에 대한 예고를 사실 많이 있었고 네. 통일준비위원회가 그때 발족을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사실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한 데서 사실 좀 뜬금없다라는 좀 생각들을 좀 했었거든요. 왜 갑자기 네. 지금 이 순간에 통일준비위원회가 지금 당장 되는 것도 아닌데 굳이 통일에 관련된 것은 민주평통도 있고 다른 조직들이 있는데 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할 것인가? 그러니까 또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북한 김정은에 대한 어떤 김정은이 돌발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다라는 여러 차례 어떤 이야기를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비춰보면 실제로 북한이 어떤 김정은 정권이 어떤 급변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측들을 아마 내부에서 했지 않을까. 네. 근데 그 급변 사태의 원인은 일단 북한의 김정은이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외부에서 김정은에 대한 어떤 것들을 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네. 또 내부에 어떤 반란이 있을 수 있는데 당시에 일단 우리 정부 내에서는 상당히 뭔가 좀 가까운 시일 내에 뭔가 일이 일어날 것처럼 사실 그렇게 많이 좀 분위기를 조성해온 측면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거는 이제 국정원에서 이제 기획을 했다라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국정원이 과연 이것들을 기획할 만한 역량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거는 우리 단독으로 사실 할 수 있는 점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면에 비춰봤을 때는 조금의 진실과 좀 상당 부분에 좀 거짓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고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는 대화도 강조를 하고요. 많은 참모진들이 당황하게 할 정도로 금강산까지 이야기했던 사람이 2년 전 말씀하신 그때부터 유독 강경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지금 일본 언론의 말을 들어서 더더욱 그런 건 아니었는데 당시에 이런 말도 대통령이 하나 할 정도로 북한에 대한 압박과 비난이 있었습니다. 어떤 발언이었는지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의 정신 상태는 통제 불능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북한에 있어서의 미묘한 움직임을 보고받았다 하더라도 탈북하라, 우리의 품으로 오라는 말은 사실 대통령 입에서 나올 얘기는 아니었다는 평가가 많았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저 두 얘기만 놓고 봐도 대통령의 얘기가 사실 양극단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그냥 네.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과거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랬는데요. 박근혜 대통령까지 어찌됐든 대북 정보를 지금 독점하고 있는 게 국정원인데 네. 국정원에서 대통령에게 올리는 북한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상당히 극단적으로 이렇게 네. 춤을 췄다. 심하게 얘기하면. 이명박 대통령도 한때는 북한 네. 정권의 붕괴라는 얘기를 입에 굉장히 여러 차례 오르내리게 했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얘기하지만 그런 식의 표현들을 한때는 하다가 또 느닷없이는 통일 대박이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준비위원회 띄운 거라든지 그러니까 이 얘기들이 사실 국정원에서 어떤 일관성을 갖고 대북 정보의 어떤 정확성 이런 네. 것들을 갖고 어찌됐든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하는데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지금 정확도가 떨어지고요. 나중에 지내놓고 보면 사실은 굉장히 부끄러운 거죠. 네. 이 아사히 신문의 보도도 아사히가 그동안에 몇 번의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 오보를 날리지 않았어요? 네. 국내 이슈에 대해서도 그랬고 또 미국 존 맥케인 상원의원의 방한 관련 일정 가지고도 또 오보를 날린 적이 있고요. 또 셰넌 미 국무부 차관이 한국에 왔을 때 사드 배치를 연내에 마무리해달라 이것도 했다더라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청와대 답변만 아니라는 아니라고 그렇게 네. 부인이 나왔고요. 하여튼 어찌됐든 몇 차례 이런 약간 좀 오버하는 이 보도가 과연 취재원이 누굴까 이게 지금 궁금하고 또 네. 하나는 이런 거와 함께 어찌됐든 이렇게 국정원이 그동안의 대북 정보에 너무 이렇게 극단으로 왔다 갔다 한 게 대통령의 저런 일관성 없는 얘기를 만약에 유도를 했다면 네. 앞으로는 좀 바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 안에 있는 내용이라는 게 자동차 열차 수상 스키 사고로 위장해보자. 그렇지만 경계가 워낙 심해.
특히 또 탄핵을 당하면서 여의치 않았다라고 하는 아사히 보도였는데요. 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위원님 네. 말씀하신 게 이 소스가 누구냐, 정보원이 누구냐는 거죠. 지금 아사히 신문의 그 모에 따르면 그 모가 어떻게 되냐면 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런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소식통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돼 있어요. 그렇다면 네. 아주 최측근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 고위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든지 아니면 또 국정원장이라든지 몇몇 생각날 수 있는 인물들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지금 영어의 몸이거나 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최측근시 2015년도부터 16년도 몇 사람 네.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국정원장이라고 쳤을 때 한 가지 앞뒤가 안 맞는 게 있습니다. 2015년까지 국정원장을 한 남재준 국정원장, 이번에 대통령 네. 후보로 나왔죠. 남재준 국정원장이 언론에다 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그 당시 자기가 국정원 있을 당시부터 사실은 김정은이 실각을 했다. 그래갖고 네. 외부 세력들이 김정은을 좀 옹호해서 지금 김정은이 벌이는 건 스스로의 어떤 그런 이 판단이 아니라 외부 세력들이 개입을 한 것이다라는 보도를 합니다. 그 인터뷰를 하고 그렇다면 앞뒤가 안 맞는 게 만약에 당시 국정원장이 그런 판단을 했다면 후에 김정은을 제거할 계획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왜 굳이 실각을 한 그 김정은을 제거를 하죠? 국정원이 나서서. 그러니까 네.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멘트도 있고 지금 수상스키 한 말씀만 드리면 김정은이 당시에 2016년도에도 다리를 절고 너무 몸무게가 무거워서 여러 네. 가지 지병이 있었다라는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옵니다. 근데 수상스키를 즐긴 건 굉장히 젊었을 때 이거보다 훨씬 몇 년 전에 즐겼거든요. 네. 수상스키를 해서 사고사로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고 차라든지 혹은 기차라든지 기차 여행도 사실 별로 하지도 않았던 어떤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어떤 보도가 아니냐라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혹시 만약에 이 보도가 맞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왜 그런 걸까요? 네, 저는 만약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요. 그러니까 설마 이런 계획을 만들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이른바 이 냉전 시대 때 미국이 남미 국가들의 어떤 정권 교체를 하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지도자를 살해하거나 암살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체제를 바꾸는 레짐 체인지라고 하는 그런 방식들을 시도했다고 하는 건데 이게 말이 성립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북한이 예를 들어서 김정은을 살해했으면은 그 이후에 북한 체제가 붕괴될 거라고 하는 전제가 있을 텐데 그 붕괴되고 난 다음에 그 붕괴 폭풍 후과를 다 누가 떠안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 떠안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그렇게 급격하게 체제 변혁하는 것이 과연 우리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것도 좀 의문이라고 생각되고요. 오히려 저는 이런 오보에 깔려있는 이 기저에 깔려있는 인식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사히 신문 같은 경우가 이게 오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오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아마 생각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취재를 해가지고 그걸 보도했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을 이른바 아주 조그마한 국가로 그냥 누가 한 명 살해하고 나면은 그냥 바로 체제가 붕괴되고 이러는 국가 정도로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네. 인식으로 북한을 바라보고 있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대북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북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가 물론 이제 이 북한의 체제의 어떤 불안정성은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허약한 나라는 아닙니다. 네.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되면은 북한에 대한 정책들도 잘못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북은 누가 하나가 김정은 한 명이 살해된다고 해서 금방 그렇게 붕괴되는 정도의 허약한 나라도 아니고요. 미국이 60년 동안 경제 제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아직까지도 지금 핵을 개발하고 미국을 향해서 ICBM을 만들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게 간단치 않은 나라를 대하는 방식 자체가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그들과 대화를 통해서 뭔가 바꾸는 방법들을 자꾸 시도해야 되는데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북의 체제는 금방이면 어떻게 무너질 것 같고 비정상적이고 정신 이상자가 체제 그 지도자로 있는 나라처럼 취급하거나 그런 인식을 하게 될 경우에는 대북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북한 체제를 우리가 인정하고 네. 그 선에서 우리가 대북 정책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야지 가능하다. 그런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이 보도에서 시사점이 있다면 그거일 것 같아요. 지도자 교체, 북한에서 김정은이 교체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소를 띄어서 일명 대통령을 즐겁게 하는 명랑 보고서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맞다면 말이죠. 그래서 지도자라고 하면 정보 혹은 보고에 휘둘리지 말아야겠죠. 또 한때는 북한 네. 정권의 붕괴라는 얘기를 입에 굉장히 여러 차례 오르내리게 했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얘기하지만 그런 식의 표현들을 한때는 하다가 또 느닷없이는 통일 대박이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통일준비위원회 띄운 거라든지 그러니까 이 얘기들이 사실 국정원에서 어떤 일관성을 갖고 대북 정보의 어떤 정확성 뭐 이런 네. 것들을 갖고 어찌됐든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하는데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지금 정확도가 떨어지고요. 나중에 지내놓고 보면 사실은 굉장히 부끄러운 거죠. 네. 이 아사히 신문의 보도도 아사히가 그동안에 몇 번의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 오보를 알리지 않았어요? 네. 국내 이슈에 대해서도 그랬고 또 미국 존 맥케인 상원의원의 방한 관련 일정 가지고도 또 오보를 알린 적이 있고요. 또 뭐 셰넌 미 국무부 차관이 한국에 왔을 때 사드 배치를 연내에 마무리해달라 뭐 이것도 했다더라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청와대 답변만 아니라는 아니라고 정도였습니다만. 그렇게 네. 뭐 부인이 나왔고요. 하여튼 어찌됐든 몇 차례 이런 약간 좀 오버하는 이 보도가 과연 취재원이 누굴까 이게 지금 궁금하고 또 네. 하나는 이런 거와 함께 어찌됐든 이렇게 국정원이 그동안의 대북 정보에 너무 이렇게 극단으로 왔다 갔다 한 게 대통령의 저런 일관성 없는 얘기를 만약에 유도를 했다면 김정은 암살까지 추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건가요? 일단 지금 뭐 그 국정원에서는 이제 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어서 네. 하여튼 뭐 진위 자체는 모르겠지만 당시 정황들을 좀 보면 사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한 2015년쯤인가요? 북한의 어떤 급변 사태에 대한 예고를 사실 많이 있었고 네. 또 통일준비위원회가 그때 발족을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사실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한 데서 사실 좀 뜬금없다라는 좀 생각들을 좀 했었거든요. 왜 갑자기 네. 지금 이 순간에 통일준비위원회가 지금 당장 되는 것도 아닌데 굳이 뭐 통일에 관련된 것은 뭐 민주평통도 있고 다른 조직들이 있는데 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할 것인가? 근데 또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북한 김정은에 대한 어떤 김정은이 돌발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다라는 여러 차례 어떤 이야기를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비춰보면 실제로 북한이 어떤 김정은 정권이 어떤 급변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측들을 아마 내부에서 했지 않을까. 네. 근데 그 급변 사태의 원인은 일단 뭐 북한의 김정은이 건강이 안 좋아서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외부에서 김정은에 대한 어떤 것들을 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네. 또 내부에 어떤 반란이 있을 수 있는데 당시에 일단 우리 정부 내에서는 상당히 뭔가 좀 가까운 시일 내에 뭔가 일이 일어날 것처럼 사실 그렇게 많이 좀 분위기를 조성해온 측면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국정원에서 이제 기획을 했다라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국정원이 과연 이것들을 기획할 만한 역량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거는 뭐 게 만약에 당시 국정원장이 그런 판단을 했다면 후에 김정은을 제거할 계획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왜 굳이 실각을 한 그 김정은을 제거를 하죠? 국정원이 나서서. 그러니까 네.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어떤 그런 멘트도 있고 지금 수상스키 한 말씀만 드리면 김정은이 당시에 2016년도에도 다리를 절고 너무 몸무게가 무거워서 여러 네. 가지 지병이 있었다라는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옵니다. 근데 수상스키를 즐긴 건 굉장히 젊었을 때 이거보다 훨씬 몇 년 전에 즐겼거든요. 네. 수상스키를 뭐 해서 사고사로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고 차라든지 혹은 뭐 기차라든지 기차 여행도 사실 별로 뭐 하지도 않았던 어떤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어떤 보도가 아니냐라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혹시 만약에 이 보도가 맞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왜 그런 걸까요? 네, 저는 뭐 만약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요. 그러니까 설마 이런 계획을 만들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이른바 이 냉전 시대 때 미국이 남미 국가들의 어떤 정권 교체를 하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지도자를 그 살해하거나 암살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체제를 바꾸는 레짐 체인지라고 하는 그런 방식들을 시도했다고 하는 건데 이게 말이 성립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네. 앞으로는 좀 바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 안에 있는 내용이라는 게 자동차 열차 수상스키 사고로 위장해보자. 그렇지만 경계가 워낙 심해.
특히 또 탄핵을 당하면서 여의치 않았다라고 하는 아사히 보도였는데요. 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위원님 네. 말씀하신 게 이 소스가 누구냐, 정보원이 누구냐는 거죠. 지금 아사히 신문의 그 모에 따르면 그 모가 어떻게 되냐면 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런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소식통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돼 있어요. 그렇다면 네. 아주 최측근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 고위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든지 아니면 또 국정원장이라든지 몇몇 생각날 수 있는 인물들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지금 영어의 몸이거나 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최측근시 2015년도부터 16년도 몇 사람 네.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국정원장이라고 쳤을 때 한 가지 앞뒤가 안 맞는 게 있습니다. 2015년까지 국정원장을 한 남재준 국정원장, 이번에 대통령 네. 후보로 나왔죠. 남재준 국정원장이 언론에다 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그 당시 자기가 국정원 있을 당시부터 사실은 이 김정은이 실각을 했다. 그래갖고 네. 외부 세력들이 김정은을 좀 옹호해서 지금 김정은이 벌이는 건 스스로의 어떤 그런 그 이 판단이 아니라 외부 세력들이 개입을 한 것이다라는 보도를 합니다. 그 인터뷰를 하고 그렇다면 앞뒤가 안 맞는. 우리 단독으로 사실 할 수 있는 점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면에 비춰봤을 때는 조금의 진실과 좀 상당 부분에 좀 거짓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고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초반에는 임기 초반에는 대화도 강조를 하고요. 많은 참모진들이 당황하게 할 정도로 금강산까지 이야기했던 사람이 2년 전 말씀하신 그때부터 유독 강경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지금 일본 언론의 말을 들어서 더더욱 그런 건 아니었는데 당시에 이런 말도 대통령이 하나 할 정도로 북한에 대한 압박과 비난이 있었습니다. 어떤 발언이었는지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의 정신 상태는 통제 불능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북한에 있어서의 미묘한 움직임을 보고받았다 하더라도 탈북하라, 우리의 품으로 오라는 말은 사실 대통령 입에서 나올 얘기는 아니었다는 평가가 많았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저 두 얘기만 놓고 봐도 대통령의 얘기가 사실 양극단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그냥 네.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과거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랬는데요. 박근혜 대통령까지 어찌됐든 대북 정보를 지금 독점하고 있는 게 국정원인데 네. 국정원에서 대통령에게 올리는 북한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상당히 극단적으로 이렇게 네. 춤을 췄다. 심하게 얘기하면 이명박 대통령도